안녕하세요.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CBT 보건문제 2019년 1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일반적으로 종자 저장 관리에 있어서 흡습제의 재료로 가장 쉽고 많이 쓰이는 것은? 흡습제라는 건요, 습기를 흡수하는 그런 제재인 거죠. 그래서 실리카겔, 우리가 김 먹을 때 그 하얀 거, 알갱이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약간 파란색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염화 칼슘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나무재나 생석회, 상선, 백토 같은 것도 쓰였어요. 답은 2번. 2번 종자의 휴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휴면. 우리가 종자가 죽은 게 아니고 일시적인 이제 약간 쉬는 타임 그런 시간이에요. 답은 1번인데요. 성숙한 종자가요. 적당한 발화 환경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동안 발화하지 않는 현상을 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위적인 휴면 타파가 필요합니다. 휴면 중의 종자와 눈은 저온, 고온, 건조 등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요. 휴면을 통해 이상기후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휴면이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휴면 자체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휴면에 대한 거를 이제 적절하게 이용하면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휴면 기간은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다르고요. 감자의 휴면은 저장하는 데 유리하던 거죠. 3번 완전화 complete flower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완전화는 가춘꽃이라고 해서요. 식물의 꽃을 구성하는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꽃을 한번 그려보시면 좀 괜찮겠죠?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이제 꽃이 만들어지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옥수수 종자의 저온 피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옥수수 종자의 저온 피해, 옥수수 종자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피해가 나타나요. 보관을 잘못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영향을 미치냐면 수분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건조한 종자의 수분 함량은 외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종자의 수분 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활력을 잃기 쉽고 종자의 수분 함량이 높게 되면 또 2차 휴면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종자의 수분 함량을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수분 함량을 측정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5번. 물속에서도 발화가 감퇴하지 않고 잘 되는 채소 종자는 물속에서 좀 잘 자랄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수경재배하는 상추, 그렇죠? 느낌적으로도 좀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속에서도 발화가 감퇴해가지고 잘 되는 종자는 물과 친하다는 거죠. 벼, 논에서 자라요. 논벼, 상추, 당근, 샐러리, 티머시, 피투니아. 이런 것들 작물 먼저 기억하시고요. 물속에서 발화하는 종자 먼저 기억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발화가 안 되는 종자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6번 계산 문제입니다. 전 중량, 순정 종자율 이렇게 계산에 대한 예시가 나왔고 구하는 문제는 순정 종자율입니다. 순정 종자율은요, 순도라고도 얘기해요.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자가 그 원하는 목표하는 품종이 순수하게 있는지 청결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전체 중량 중에서요,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 종자의 순수한 종자만의 무게를 이제 곱하기 100, 이제 퍼센테이지를 하는 거니까요. 답은 95페이지입니다. 계산기 필요하시겠죠? 7번. 종자 발화에 미치는 온도 중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일 수 있는 온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종자의 발화를 영향을 주는 게 수온, 산광이죠. 수분, 온도, 산소, 광. 물론 광은 광발화, 안발화, 광무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져 있지만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장 높은 발화율을 보일 수 있대요. 그렇다는 거는 최적으로 맞춰줘야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나올 것 같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찝어드리잖아요. 최적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유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생육 온도는요. 최저부터 최고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물이 아니면 종자가 그런 생육 기간의 발화율이나 그런 상태를 최적으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요새 스마트팜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팜이 조금 더 인간의 그런 노동력이나 그런 거를 좀 절약해 주는 거죠. 최적 온도. 8번. 대부분의 종자의 발화성과 광과의 관계에서 모모에서는 휴면이 타파되지만 모모에서는 다시 휴면하고 모모에서는 휴면이 확실하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기도 하죠.
적색광에서는 휴면이 타파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청색광, 우리가 420에서 500나노미터인 그런 광 파장에서는 다시 휴면하고, 또다시 초적색광 720에서 780 초적색광 쪽에서 휴면이 다시 확실해진다. 이게 참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파장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적색광이랑 청색광밖에 없고, 이건 가시광선이잖아요. 초적색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색하실 수는 있겠지만, 학술적으로는 이게 되게 많이 인용되는 거예요. 상추 같은 경우에는 광발화 종자로 대부분의 백색광과 적색광에서는 85% 이상의 발화율이 보였으나, 청색광에서는 발화세가 저하되고, 초적색광에서는 거의 모든 품종이 발화가 되지 않아 광에 의한 발화 억제 효과가 인정되었다. 9번 종자 소독의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종자 소독을 할 때 처리 약재의 특별한 색소? 이거는 코팅에 대한 얘기예요. 종자 코팅. 자, 우리가 종자를 살 때 이 종자 색깔이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이 많은데 막 파란색, 노란색 막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 종자들이 있어요. 파종할 때도 좋고, 그 종자 그 약품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화를 촉진되거나 병해충 입지 않게 그런 소독 약품들을 넣죠. 그때 색소를 첨가하는데, 자, 1번이 가장 잘 틀렸죠. 특별한 색소 첨가, 코팅에 대한 장점이 더 많고요. 2번, 종자 오염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하고, 발화 전후에 해충 및 토양 미생물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유묘, 어린 묘에 대한 병균이나 해충의 피해로부터 침투 보호 작용을 위해서, 이게 더 크고요. 이게 물론 이제 종자 소독이 아니라 이제 코팅을 하면서 종자 이제 발화 촉진을 위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그런 특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1번. 자, 10번입니다. 감자의 휴면 타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생장 조정 물질로 가장 적당한 것은, 3번 지베렐린인데요. 자, 우리 지베렐린 호르몬 GA라고 표시하고 많은 작용을 하죠. 줄기를 크게 하고 또 발화를 시키고요. 휴면 하기도 하고 꽃의 개화 등을 조절하는 생장 호르몬입니다. 감자의 휴면 타파를 위해 사용되고요. 땅콩, 앨도, 샐러리도 지베렐린 효과가 있습니다. 작물마다 생장 조절 물질 다 다르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그런 시기, 물질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외워주셔야 돼요. 감자, 휴면타파, 지베렐린. 11번. 토마토가 다른 엽근 체류에 비해서 일대 잡종에 있어서 특히 유리한 점은, 자, 토마토가 이제 과체류죠. 과일, 채소, 과채소. 엽근 체류는 엽체류, 잎채소죠. 근체류는 뿌리채소죠. 뿌리채소. 잎채소, 뿌리채소. 잎채소, 뿌리채소에 비해서 과채소가 1대 잡종에 있어서 특히 유리한 점이 뭘까? 자, 1과당 종자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1대 잡종 종자가 F1 잡종 강세 육종법이잖아요. 그래서 1과당 그 안에 교잡될 때 많은 종자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토마토는요, 인공교배를 합니다. 웅성부림성은 고추나 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토마토는 자웅, 동주, 동화 양성하고요. 중일식물입니다. 그래서 1과당 토마토가 여러 가지 뿌리나 잎채소에 비해서 토마토가 그 안에 이제 토마토 먹다 보면 씨 있잖아요. 그게 토마토 씨를 이제 채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12번. 종자의 발화 시 지질 대사 분해에 관여하는 효소는, 자, 많은 효소가 있습니다. 지질, 이제 지방이죠. 리파제가 답인데요.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변화하게 이렇게 분해해주는 이제 효소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보세요. 14번. 종자의 휴면 양식에 따라 기작이 다른데요. 이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 기작이라는 거는 어떤 작용 방식이 일어났냐, 어떤 원인이 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종자의 휴면 방식이 이제 크게 자발 휴면과 이제 타발 휴면을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에 틀렸는데요. 자바료면은 종자 자체의 내적 원인에 의한 발생되는 진정한 휴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번에 틀렸고, 종자의 그 자바료면에는 배휴면이 있습니다. 배 자체의 후면이고, 종피후면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종피가 이제 질기거나 두껍거나 투수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나타나고요. 어떤 식물은 두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5번 종자의 유전적 퇴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종자의 퇴화 원인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퇴화, 생리적 퇴화, 병리적 퇴화. 그 중에서 유전적으로 퇴화는요, 유전적으로 이 종자 자체에 그런 돌연 변이가 생기거나 아니면 교잡되거나 다른 품종의 그런 혼합되거나 유전자가 분리되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상적 요인이 아닌데요. 기상적 요인은 이 생리적 퇴화에 속합니다. 재배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종자 채종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종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수익량이나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좋고, 또한 병리적 태아는 병충해로 인한 품질이 저하입니다. 16번 종자의 성숙 단계를 3단계로 나눌 때 수분 함량이 50%, 이거 키워드입니다. 50% 정도로 유지되며 배의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크기만 증가하는 단계는. 자, 종자의 성숙 단계 이론 파트 다시 돌아가 보시면 배의 발달은 수분 80, 영양분 축적은 수분 50, 종자 성숙은 종자 수분 함량 10에서 20%입니다. 이 단계를 배발달, 영양분 축적, 종자 성숙, 이 과정을 아셔야만 종자가 처음에 수분이 많다가 이제 수분이 좀 줄어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16번에 3번. 17번 종자의 발화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종자의 발화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 자, 우리가 종자 발화 조건 할 때 수온 상광 얘기했었잖아요. 수온 상광은 외부 환경 요인이에요. 내가 물을 주거나 온도 맞춰주거나 산소 주거나 광을 쐬주거나 이런 거고요. 내적인 요인은 종자 자체 유전성 아니면 성숙도, 후숙 이런 거 아니면 발화력, 종자 자체에 이제 싹이 틀 수 있는 능력 등 이런 것들이 내적 조건입니다. 답은 1번. 1번이 이제 외적 조건이죠. 18번 종자가 발화하는 순서 중 제일 먼저 일어나는 과정은. 종자가 발화하는 순서는요, 먼저 물을 흡수해야 돼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종자의 발화 조건 수온 상광 수온 상광, 수분 흡수 이게 가장 먼저 일어나고요. 이 과정 중에 수분을 통해서 이제 그 종자 내부에서 효소들이 이제 활성이 되고, 그 다음에 씨눈이 생장을 개시하고 껍질이 열리면서 어린 싹, 유화, 어린 뿌리, 유근 출현합니다. 우리 유치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수분 흡수 기억해 주세요. 19번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온 문제죠. 쌀의 일반적인 수확 적기는 조생종은 출수 며칠, 중생종은 출수 며칠, 중만생종은 출수 며칠이다. 그래서 우리가 품종을 아시고 이 조, 중, 만생종에 대한 이해를 아셔야 돼요. 조생종은 일찍 개화 성숙하고, 중생종은 중간, 만생종은 늦게 개화 성숙하는 품종이고, 이 세 가지 중에 보관성이 가장 높은 거는 만생종이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20번 작물의 생산력이 저하되고요. 품질이 나빠지는 종자 퇴화의 원인이 아닌 것은. 종자가 왜 퇴화할까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종자 내 효소가 분해되거나 불활성화돼요. 그리고 종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고갈되거나 병원군에 침입하는 거죠. 그래서 종자 보관하실 때 병해충 관리나 이런 온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수분해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헷갈려요. 가수분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종자 내부에 있는 수분을 막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양분이 고갈되고, 그리고 종자 보관할 때 일정 기준의 종자에 갖춰야 될 수분량이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종자 퇴화 원인 꼭 이거는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21번 F1에서 가장 큰 잡종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1대 잡종 종자 생산 방식은. 자, 1대 잡종 종자 생산 방식이 단교배, 3개교배, 복교배, 다개교배 이렇게 표현 형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잡종 강세 뚜렷한 건 단교배입니다. 잡종 강세 뚜렷 가장 뚜렷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니까 꼭 맞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22번 최종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이 종자를 채취하는 종자회사 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틀렸죠. 양파, 옥수수, 당근, 고추는 자가불합성이 아니라 F1 종자 채종에서 웅성불임성을 이용한 그런 작물들입니다.
우리가 F1 종자 체중에서 인공교배, 자가불합성, 음성불임성 세 가지로 하잖아요. 여기서 가장 이제 편리하게 체중할 수 있는 거는 자가불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양파, 옥수수, 당근, 고추는 웅성불임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이건 학자들이 연구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구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3, 4번 읽어볼게요. 타식성 작물은 격리 재배하는 것이 좋다. 그쵸? 타식성 작물은 다른 품종이 혼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 재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식성 작물의 방임수분 품종은 선발과 체중 조작의 경우 어느 정도 잡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선발과 체중 조작의 경우 어느 정도 잡종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타직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격리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제 막 서로 방임, 자유롭게 수분이 되겠죠. 방임 놔두는 거예요. 수분이 되겠죠. 그때 선발과 체중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어느 정도 잡종이 된 상태를 이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격리재배하니까요. 자, 자직성 작물은요, 자연교잡에 의한 품종 퇴화의 위험이 적기 때문에 체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렇죠. 자연교잡이 아니라 다식성 작물들은 타식률이 4% 미만이거든요. 양성화가 많고 또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폐화 수분이나 이렇게 되면서 구조상 자연교잡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게 교잡돼서 품종 퇴화 위험이 될 그런 유전적 그런 퇴화 원인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어렵지만 내가 체종가다. 내가 육종하는데 체종할 때를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십니다. 23번 체중 재배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인데요. 병해충 문제 진짜 필요해요. 안 그러면 막 다른 종자 아니면 다른 병해충 방제가 그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24번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라서 쉽게 2번 하시고 그림 보시고 그려보시고 이해해보시고 가보세요. 알겠죠? 25번 F2의 분리비가 15대 1로 되는 것은 자 우리가 이거 지도사나 우리 공무원 문제에서 이거 종종 나오는데요. 약간 암기 문제죠. 15대 1은 중복 유전자 중 15일 중 15일 뭐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암기 용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하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나왔지만 사실 이거 다 외워줘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세요. 그래야지 마음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적지. 여러분의 이 기능사의 목표 점수는 60점이잖아요. 아는 거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요. 진짜 애매한 거, 찍어야 될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냅두셔야 돼요. 왜냐면 이 시험 문제 평균 점수가 약간 70점, 아니면 60점, 그 정도의 선의 문제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 외우다가 너무 빡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외울 수 있는 것부터. 오늘은 중 15일 중복 유전자 이거 외워두세요. 26번 자식계통 인브리드 라인의 계량 목표로 틀린 것은 자식계통을 얻는다. 이거에 대한 계량 목표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조합 능력이 높아야 됩니다. 자, 자식계통 간 교잡 요정법에는 그 계통의 조합 능력을 검정하여 우량한 교배 조합을 선정하기 때문에 조합 능력이 높아야 되고요. 나머지 건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봐주세요. 27번 AB에서 A 또 교접하고요. AB에서 B 교접하고 F1 양층 중 어느 한쪽 층과 교접하는 거. 이거 너무 쉽다. 그렇지 않아요? 한쪽 층과 다시 교접하는 거 여교잡이죠. 자, AB죠. AB인데 A를 또 교접해요. 그러면 A가 반복층. 그리고 B가 1회층이에요. 여기서는요. B를 교접하죠. 그럼 B가 반복층. A가 1회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진으로 하는 게 보통 다 우량 품종이고요. 우량 품종이 약간 흠이 있어요. 약간 흠이 있는 거를 이렇게 1회친에서 교정해 주는 거죠. 28번 옥수수 교잡 형태주 변형 단교잡. 그냥 단교잡 보고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변형 단교잡의 그런 형태는 4번입니다. 조금 어려웠어요. 29번 순계선발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순계선발 대상은 자, 재래종으로 기본 집단을 만들고 우량 유전자의 동형 접합체를 선발하는 순계설반법은요. 가장 우량한 유전자형의 순계를 순수한 품종을 신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덜 개량된 자식성 식물을 하면 안 되죠. F1이고 외국에서 유명한 거 육종 조작이 이제 훌륭하게 된 거를 가지고 그거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제 새롭게 순수한 신품종을 만드는 거죠.
30번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육종 기술의 3단계가 아닌 것은 이 단계 외워주세요. 먼저 다양한 그런 변이, 그리고 탐구, 창성,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고정해요. 세대가 이제 계속 이어져도 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는 신품종을 이제 계속 증식하고 우리 농민에게 보급하는 과정. 이거를 뭐 더 길게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3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좀 어려운 문제도 속해 있었는데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종자기능사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오늘도 화이팅!